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이곳 세텍 행사장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시청 중인 여러분들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크래프톤 정글의 박일용이라고 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저희 정글과 함께하는 파트너스 기업 여러분들의 인터뷰를 보셨는데요. 네, 정글 출신 인재분들이 보여주신 기본기와 성장 가능성에 대한 업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열정과 끈기, 문제 해결력, 그리고 탄탄한 기본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개발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오늘 2026 크래프톤 정글 통합 설명회에서 시작됩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은 소프트웨어 AI 랩입니다. 네, 보시는 순서대로 오늘 진행이 되실 거고요. 네, 오늘 소프트웨어 AI 랩 세션을 진행해 주실 김현수 코치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현수 코치님께서는요, 네, 위메프, SK인크로스, 삼성전자, 애트리 등에서 20여 년 이상의 개발 경력을 갖고 계시고요. 네, 개발 경력뿐만 아니라 여러 창업 이력도 함께 보유하고 있으십니다. 네, 크래프톤 정글의 수석 코치로서 1기 때부터 현재까지 많은 교육생들이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인데요. AI 시대의 개발자가 경쟁력을 갖는 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김현수 코치님께서 오늘 세션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현수 코치님을 박수로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AI 랩에서 수석 코치를 맡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크래프톤 통합 설명회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25년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빅데이터와 AI 서비스, 그리고 또 3D UI 엔진, 그리고 로봇 코딩 툴, 인공위성 관제 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했었고요. 또 많은 기술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개발자가 이제 되시면은 이런 기술 변화를 마주하게 되실 텐데요. 오늘 코치 인사이트에서는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개발자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특히 AI 시대에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역량은 문제 정의 능력입니다. AI 시대에는 코드를 어떻게 짜는가 보다는 해결할 문제를 정확하게 정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AI는 시키는 일들은 좀 그 코드를 완벽하게 이제 생성해내는 편인데요. 반면 사람이 문제의 대상을 잘못 지정하면 쓸데없는 문제를 또 완벽하게 해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가 느려졌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앞단에 있는 API 로직 최적화를 시도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뒷단에 있는 DB를 반복적으로 호출해서 지연이 발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못 보게 되면 개선을 해도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현상을 구조화하고 그리고 맥락을 파악해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짚고,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가설을 세워서 정확히 무엇을 해결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문제 정의 능력인데요. 이 문제 정의 능력은 사실은 AI에게 별로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가진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AI 시대의 개발자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 특히 AI 비판적 사고인데요. AI 시대에는 코드를 어떻게 짜는가 보다는 AI는 CRUD와 같은 그런 반복적 코드 패턴은 굉장히 잘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근데 시스템 설계라든지 병목이라든지 혹은 CPU나 메모리와 같은 이런 동작을 고려해서 어떤 성능을 이끌어내는 그런 코드는 AI가 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AI에게 다차원 배열을 탐색하는 코드를 한번 생성시켜 보면 뭐 항상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한 절반 정도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 코드인데 실제 실행시켜 보면 매우 느리게 동작하는 코드를 만들어 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코드를 몇 자만 고치면 속도가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빨라지는 그런 코드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는 뭐냐면은 메모리에 대해서 특성이나 혹은 캐시의 특성, 그리고 OS에 보면 페이징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그 코드에서 몇 자만 고치게 되면 실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AI가 만든 코드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AI가 만든 코드를 컴퓨터 과학의 기본기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보고 검증하고 또 수정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AI 시대에 진정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메타인지 능력인데요. 지금 시대는 기술의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프레임워크, 도구, 패턴 이런 게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썼던 방식이 내일이 되면 구식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배우는가,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가, 즉 메타인지 능력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막히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막힌 걸 왜 막히고 있는지, 또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지 학습 속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또 AI에게 정확하게 질문을 할 수 있어서 또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결국 AI 시대에는 개발자가 정답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또 실험하고 또 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개발자에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번째 영향은 융합적 사고인데요. 현실의 문제는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기획, 디자인, 기술, 그다음에 사용자의 경험 이런 것들이 막 얽혀져 있는 게 실제 현실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히 내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도 듣고 또 내가 생각하는 걸 쉽게 전달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뽑아서 결합해서 더 크고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드는 능력, 즉 융합적 사고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구조적으로 그리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또 중요하고요. 또 타인과 공감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딥다이브인데요. 이게 이제 앞에 수식어를 더 붙이면 코드의 딥다이브입니다. 보통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때 겉으로 보이는 어떤 표면적인 현상만 좀 고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진짜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함수가 호출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이상한 값을 이제 나올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코드는 그냥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여러 개의 스레드가 락을 잘못해서 순서상에 꼬여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든지 혹은 서로 다른 함수들이 메모리를 침범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함수 간의 호출 사이드 이펙트가 계속 누적돼서 이런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로그를 따라가고 그리고 스레드의 타이밍을 보고 그리고 혹은 경합 지점이 있는지 찾아내고 또 메모리의 흐름을 추적해서 코드를 깊숙이 파고들어서 해결해내는 그런 집요함이 필요한데요. AI에게 디버깅을 요청하면 사실 이렇게 못하고 좀 표면적인 부분만 디버깅 해줍니다. 이런 깊은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능력은 AI에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분석하고 해결하는
코드에 딥다이브하는 그런 능력이 AI 시대에 정말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I 시대의 진짜 개발자란 진짜 무엇일까요? AI는 패턴화된 코드는 정말 잘 짜고 사람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과학 기반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협업과 융합적 사고로 더 크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 그리고 코드에 딥다이브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은 AI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AI로 코드를 빠르게 뽑아내는 개발자, 이런 개발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AI를 이끌어가는 개발자가 앞으로 경쟁력 있는 개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AI 랩에서 어떻게 경쟁력 있는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정글의 학습 방식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어려운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에서 핵심이라고 불리는 자료구조, 알고리즘, 시스템 프로그래밍, 운영체제, 네트워크, 그리고 AI까지 이런 컴퓨터 과학의 기본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매주마다 책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프로젝트로 직접 코딩하고 그 원리를 체화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합숙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공부 내용들은 사실은 컴퓨터 공학과에서 한 2년에 걸쳐서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5개월 저희 과정인데요. 5개월에 소화한다는 건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채택하는 방법은 합숙입니다. 여러분들은 정글에 오시면은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공부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몰입과 집중적인 학습을 통해서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세 번째, 동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동료들에게 자기가 학습한 내용을 설명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또 매주 팀원도 변경하게 되는데요. 다른 성향의 동료들과 충돌도 하고 또 협업도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과 협업 방식을 찾아나가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AI 랩의 커리큘럼은 전체 22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4주의 컴퓨팅 사고로의 전환에서는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문제 정의와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게 되고요. 그리고 탐험 준비 과정에서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메모리와 네트워크처럼 컴퓨팅 요소 중에 성능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시스템 설계적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정글 끝까지 과정에서는 4주에 걸쳐서 카이스트 전산학과에서도 악명 높은 과정인 운영체제 구현 과제를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현할 그 과제 내용들은 약 3만 라인 정도의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긴 코드를 딥다이브 하면서 문제를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분석과 코딩, 디버깅 그런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26년부터 신설된 과정인데요. AI로 진화하기라는 과정에서 4주에 걸쳐서 딥러닝과 LLM의 핵심인 트랜스포머 동작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텐서플로우나 혹은 파이토치를 쓰지 않고 그냥 파이썬만으로 이런 프레임워크의 기본을 이용해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트랜스포머를 구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 핫한 토픽인 LLM과 래그를 실습을 통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AI 기반 서비스 개발 능력을 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주 동안은 자유주제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팀으로 만들어내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배포까지 해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AI 랩의 학습 방식과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핵심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AI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텐데요. 먼저 기본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개월간 컴퓨터 공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적인 내용인 자료구조, 알고리즘, 시스템 프로그래밍, 운영체제, AI까지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문제 정의, 비판적 사고, 시스템 설계를 위한 그런 능력도 배양하게 됩니다. 두 번째, 협업 역량인데요. 매주마다 팀원들이 바꿔가면서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과 협업 역량, 그리고 융합적 사고를 익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동료에게 설명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모르는 것을 빠르게 인지하고 강화하는 메타인지 능력,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정글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데요. 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강의실에서 코드의 딥다이브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끝까지 해결하는 그런 몰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그 커리큘럼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요. 12월 29일부터 2주간 서류 접수가 시작됩니다. 2주간 서류를 이제 접수를 하고요. 동시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웹 서비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기술들을 학습할 수 있는 자가 학습 자료를 저희가 전달드립니다. 그러면 개별 학습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2주가 끝나는 12월 29일부터 2주가 끝나는 그 시점에 입학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1월 19일인데요. 그리고 1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저희가 제공한 어떤 입학 시험 내용을 일주일 동안 구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일주일의 첫날에 제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주일의 맨 마지막 날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학 시험과 선발 인터뷰를 진행하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해서 3월 3일부터 7월 30일까지 소프트웨어 AI 랩 12기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5개월간 과정에서 정글러들이 만들어낸 과거 기수들의 프로젝트 결과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몸풀기로 자음 공부를 이 한번 프로젝트는 손 모양을 인식하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해서 이제 수어를 인식하도록 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일반인도 수어를 쉽게 학습할 수 있게 그렇게 서비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네, 이제 지그스를 똑바로 잡아줘서 통과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어요. 잘못된 동작으로 표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타이머가 5, 4, 3, 2 흘러서 결국 오답 처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업은 대체 어떤 동작이었을까요? 검색 기능을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벡터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연관돼서 키워드가 잘 뜨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뭐 동작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클릭해보면 0.5배속으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생성형 AI 기술 중에 이제 이미지 쪽의 디퓨전 기술을 이용해서 옷을 입혀보고 그리고 그 옷을 입힌 옷이 마음에 들 때 이제 실제로 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쇼핑몰에 이런 디퓨전 기술을 적용한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왠지 청바지가 끌리는 날씨인데요. 네, 청바지를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기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다음은 드론 공연 시뮬레이션을 기획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이 수백 대의 드론들이 공연을 하는 어떤 공연을 시뮬레이션 하는 툴을 만들었고요. 또 시뮬레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수백 대의 드론들을 제어할 수 있는 중앙 제어 시스템도 이 친구들이 만들어 봤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현재 캔버스의 나비와 꽃이 실제 드론으로 어떻게 보여질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 제어 시스템의 로딩과 통신을 체크한 후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드론들이 간격을 위해 스탠바이 루틴을 진행하는 동안 저희 프로젝트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드론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드론이 동작하고 있습니다. 저 수백 대 중에 한 대의 드론이죠. 이러한 실제 드론과도 상호작용 가능한 중앙 제어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지우기 기능을
대한 추정 역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일 중요하게 이미지 투 3D 모델,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쇼핑몰에 있는 인테리어 소품 이미지로부터 3D 모델을 만들고 실제 본인의 집이나 가상 월드에서 인테리어 소품을 배치해보고 마음에 드는 걸 주문할 수 있는 그런 걸 오늘의 집 같은데 이제 그런 걸 적용해본 그런 형태의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벽 자석 기능이 적용되어 자동으로 달라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 다음은 음성 인식과 보이스 클로닝을 적용해서 특정 언어로 된 어떤 동영상을 다른 언어로 된 동영상으로 자동으로 번역도 하고 그리고 더빙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 친구들이 만들어 봤습니다. 남성의 목소리도 더빙은 잘 됐는데 영상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남성의 목소리를 다른 목소리로 바꿔보겠습니다. 티모의 목소리를 적용하겠습니다. 티모의 목소리를 적용하고 남성의 목소리는 전체로 적용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직장 얻고 돈 모아 집 사고 굴을 쌓는 거죠. 하지만 이민 1세대들이 머지않아 깨닫게 되는 사실은 예상한 것보다 많은 종류의 비용과 대가를 수반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원어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정글 스테이지입니다. 5주간 개발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곳입니다.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the jungle stage where we'll present the project with the ここが jungle stage です。5週間開発したプロジェクトを発表 본인의 목소리로 만든 한국어 영상을 자동으로 일본어나 영어로 더빙해 주는 것이죠. where we'll present the projects we developed over 5 weeks. 스냅 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빛을 발합니다. 쇼핑몰 스타트업 개발자 A에게 다음은 여러분 AI를 혹은 에이전트를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코딩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코딩 없이 AI 에이전트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UI상에 만들어서 실제 챗봇으로 노출한다든지 아니면 API로 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하는 그런 솔루션을 이 친구들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까지 실행된 모든 서비스들에 대한 사용량을 한눈에 확인하며 요청 횟수와 과금 정보에 대한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에이전트를 커밋하여 버전을 생성하고 실제로 배포해 보겠습니다. 배포는 정말 간단한데요. 원하는 버전을 선택하고 배포하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배포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우선 사이트의 삽입 방식을 통해 쇼핑몰의 챗봇을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생성된 임베딩 코드를 복사하고 소스 코드로 이동하여 헤드 태그 안에 붙여넣기만 하면 끝인데요. 네, 이러한 프로젝트는 사실은 그 맨 마지막 5주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인데요. 생각하실 때 컴퓨터 과학을 거의 15주 동안 배우고 실제 서비스는 5주 만에 어떻게 이런 퀄리티를 낼 수 있을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15주간 힘든 컴퓨터 과학의 그런 경험과 탄탄한 기본기가 다져졌기 때문에 더 AI 도구를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단 5주 만에 이런 퀄리티의 것들을 막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AI 랩 설명을 마치고 이 자리에 저희가 같이 소프트웨어 AI 랩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코치님들과 그리고 지난 기수 수료생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FAQ와 패널 토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올라와 주십시오. 네, 코치 세션 발표해 주신 김현수 코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추운 날씨에 참석해 주신 우리 수료생 패널분들과 코치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슷한 질문도 있고 오늘 코치님께서 설명드릴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몇 가지 정리를 했고요. 일단 그 정리된 질문과 답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올라오신 분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좀 들어볼까요? 네, 아까 소개해 드렸는데요.
처음 크래프톤 정글이 만들어지고 제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크래프톤 정글에서 코치를 맡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톤 정글 8기 수료한 수료생 배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글 8기 수료생 김명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글 8기 수료생 노기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은 이동석이고요. 저는 지금 코치로 일하고 있고 전에 주로 글로벌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AWS에서 개발자 또는 아키텍트로 근무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래프톤 정글 8기 수료한 김윤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크래프톤 정글 8기 수료생 이민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글 8기부터 코치로 합류하게 된 유윤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코치님들과 수료생 패널분 모시고 네, 질의응답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이제 FAQ 몇 개 이제 좀 코치님들께 답변을 좀 부탁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기존 정글 커리큘럼과 소프트웨어 AI 랩 커리큘럼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저희 김현수 코치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희 기존 커리큘럼들은 거의 대부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 AI로 진학이라는 4주 코스가 더 추가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AI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저희 커리큘럼 내에 녹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에 대한 원리를 공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LLM이나 렉을 통해서 AI를 활용하는 쪽의 그런 과정을 2주 동안 해서 전체 4주, 2주 이렇게 4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 소프트웨어 AI 랩이 기존 정글이었죠. 과거에는 정글이라는 구 과정과 신 과정의 좀 크나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저희 이동석 코치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네, 다른 AI 교육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우리 정글 소프트웨어 AI 랩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코치님?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은 저희들 오늘 들어서 알겠지만 기본기 위주의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몰입이라든지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협업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부분도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금년에 크게 바뀌는 게 AI 진학이 이미 현수 코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이번에 신설되면서 좀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부트캠프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원체 기본기, 기초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LLM을 공부하고 이런 AI를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초하고 기본기를 되게 강조하도록 지금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LLM을 먼저 그러니까 AI를 요즘 다 LLM 기반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LLM 공부하기 위해서는 또 딥러닝이 필요할 거고 또 딥러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또 신경망이라는 뉴럴 네트워크가 또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계속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또 이런 기초만 해가지고는 또 요즘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기초하에서 실제로 응용을 또 대부분 요즘 프로젝트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업에서는. 그래서 그 AI를 응용할 수 있는 파트 좀 어려운 얘기지만 레그라든지 아니면 MCP 또는 뭐 파인 튜닝 이런 기술들도 같이 할 거고요. 또 이거 공부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게 실제 써봐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 커리큘럼으로 좀 설계를 했다는 부분이 좀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치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저희 유윤성 코치님께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 정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네, 개발 경험이 부족해도 괜찮을까요? 네, 비전공자 컴퓨터공학 지식이 부족해도 참여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들 주시는데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입학 시험을 보고 또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제 통과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와서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누구나 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정 기수 분들도 비전공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지금 다 잘 하셨고 또 취업되신 분도 많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 다시 김현수 코치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창업 또는 게임 개발자 진로를 희망하는데 소프트웨어 AI 랩에 지원해도 될까요? 네,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3번 창업했는데 망했습니다. 네, 창업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AI 때문에 이제 바이브 코딩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바이브 코딩으로 무언가를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프로토타입을 뭐 하루나 이틀 만에 빠르게 만들어 볼 수는 있지만 그걸 실제 투자 발수될 수 있는 형태까지 좋은 성능으로 혹은 대규모로 계속 이끌어서 더 올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컴퓨터 구조나 그리고 컴퓨터 과학에 대한 기초가 탄탄해야지 그런 대규모 시스템으로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그냥 잠깐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용도라면은 정글보다는 그냥 바이브 코딩을 계속하면 좋겠고요. 근데 창업으로 성공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더 기본기를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게임을 개발할 때도 프로그램 능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임 랩도 있고 좀 이따가 이제 오후에 게임 테크랩도 소개를 드릴 텐데요. 여전히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컴퓨터와 대화하는 건 AI가 도와주긴 하지만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AI 랩도 사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게임 테크 랩에서는 더 고난이도의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시게 되는데 성능을 이끌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더 컴퓨터 과학에 대한 컴퓨터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그런 성능을 이끌어내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선택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소프트웨어 AI 랩도 이 전 단계로 생각하고 지원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도 읽어볼 텐데요. 이동석 코치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업, 다른 교육, 일, 아르바이트 등과 병행할 수 있나요? 그리고 주말에도 학습하나요? 이런 질문 있습니다. 코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전 답변에서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터프한 스케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병행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고요. 학습을 해도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저희들이 보통은 이제 일요일 빼고는 대부분 공부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하루에 10시간씩에 주당 한 100시간 이상을 공부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꼭 또 피치 못한 사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만약에 외출이라든지 외박이 필요하시면 그때는 이제 코치님들과 상의해가지고 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요거는 유윤석 코치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수료생들의 최종 프로젝트 죄송합니다. 네, 최종 프로젝트에는 웹 개발만 해야 되나요? 네, 이런 질문 있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최종 프로젝트 할 때는 그 프로젝트의 주제를 팀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게임을 만든다든지 메타버스를 한다든지 앱을 만든다든지 AI 특화된 뭘 만든다든지 그거는 팀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정하진 않는다. 여러분들이 팀에서 정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현장 Q&A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질문 답변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사항들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앞쪽 한 분하고 뒤쪽 한 분 계신데 앞쪽 먼저 드셨거든요. 네,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강연 되게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최종 결과물을 제가 한번 봤었는데
네,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그리고 완성도도 굉장히 뛰어났었습니다. 제가 5주 동안 그 팀 프로젝트가 이어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5주 만에 이렇게 높은 결과물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로 그 설계부터 완성도를 결과물까지 내놓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도 알고 싶고 그리고 팀 프로젝트가 몇 명이서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요거는 코치님께서 먼저 답변을 주시고 요거는 이따가 수료생분들께서도 경험 말씀. 코치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과정이 일단 매주마다 팀으로 과제를 진행합니다. 처음에 그 최종 프로젝트 전까지는 3명씩 팀을 이루어서 과제를 진행하고요. 그렇게 22주를 지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팀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품질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라보는 능력, 그리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걸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마다 주어지는 단계들이 점점 더 기본기를 더 다지고 더 크로스해서 더 기본기에 대한 깊이 있게 이해를 더 해나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전까지는 웹서비스 개발이나 이런 개발을 안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5주 동안 프로그램을 잘 짜기 위해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요.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진짜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고요. 그런 프로젝트를 반복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응용되는 서비스를 이제 그때는 AI가 좀 많이 개방이 되겠죠. 이전까지는 AI로 진화하기 프로젝트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AI로 개방해서 이제 본인들이 쌓아놨던 그런 잠재력을 AI와 합해서 폭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품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품질이 나왔다 하더라도 소스 코드에서 나온 내용들을 읽을 수 없고 고칠 수 없다면, 그런 능력이 되어 있지 않다면 AI한테 더 좋은 거 내봐 이거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충분히 잠재력을 다 좋았기 때문에 기본기에 대해서,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빨리 고치고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로 피드백을 받아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배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프로젝트의 인원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는 5주 동안 다 만든다기보다는 한 주 동안은 열심히 싸웁니다. 뭘 만들지, 자유주제니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싸우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4주 중에서도 사실은 3주 동안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맨 마지막 주는 발표를 하거나 디버깅을 하는데 시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개발은 3주 만에 이루어낸 것이니까 엄청난 것이죠. 네, 질문자분께서 수료생들의 결과물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네, 수료생 패널 중에서도 한번 경험이나 그 영상 중에 제일 먼저 나왔던 수어 학습을 개발했었던 사람이고, 사실 저도 처음에는 되게 겁을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시간 안에 개발을 완성을 해야 되고 배포까지 해야 되고, 근데 어찌저찌 하게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디서 한 구간 막히더라도 팀원들끼리 잘 풀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어차피 같은 건물 안에 되게 조언 많이 해주시는 코치님 분들도 다 계시고, 그래서 사실 팀원들 다 의지만 충만하다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신 건강을 살짝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하고자 하는 의지만 모두 함께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이제 5명이서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협업 툴이 필수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협업 툴은 뭘 사용했는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수료생 다른 분이 한번 발표해. 네. 저희는 저희 프로젝트 주제가 지라라는 약간 이제 협업 툴을 저희가 실제로 구현해 보는 걸 목표로 했는데, 저희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지라나 노션이나 기터브 같은 이제 협업 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분석한 뒤에
어떤 게 좋다, 어떤 건 무슨 장점이 있고 어떤 게 좋다 이런 걸 분석해서 이제 개발을 하였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협업 툴에 대한 그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실제로 협업 툴도 진짜 많이 썼어요. 저희는 거의 한 주 프로젝트 과정 거의 거기다 기록을 거의 다 한 다음에 어떤 건 지금까지 구현을 했고 어떤 거는 이제 아직 구현을 못했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이걸 구현을 해야겠다.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주고 이건 누구의 과제고 이렇게 배분도 다 하는 식으로 협업을 최대한 협업 중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부연 설명드리면 협업 툴에 들어가지고 저희 정글에서 어떻게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각 팀이 자율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뭐 노션이나 뭐 지라나 다양한 툴들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하나만 더 첨언하면은 저희가 이제 툴을 뭘 지정을 하진 않지만 저희한테 물어볼 때는 저희가 이제 각자 개발자로서 오래 살아왔고 다른 경험이 있으니까 뭐 적합한 툴이 어떤지 추천은 해주고요. 그 판단은 각 팀마다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글러들이 사실은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직전에 핀토스라는 운영체제 개발 과정이 있거든요. 핀토스가 아까 소개드렸지만 딱 받아보면 3만 라인이 있는데 그중에 운영체제를 쓰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를 진짜 돌아가게 만드는 운영체제를 구현하는 것인데요. 3만 라인 안을 딱 까보면 다 널바디로 방방방방방방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채워 넣지 않으면 운영체제가 동작하지 않거든요. 그런 과정을 5주, 그러니까 이번 기수까지는 5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 이런 5주 동안 이 딥다이브를 해보는 거죠. 딥다이브를 한참 해보고 딥다이브 하면서 서로 막 싸웁니다. 이게 맞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싸우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들이 코드를 보는 역량이 생기고 어떤 코드든 그냥 와봐 뭐 까짓 거 운영체제도 만들었는데 그까짓 거 이런 자세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남한모에서는 그러니까 최종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히 좋은 퀄리티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그걸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량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뒤쪽에 아까 질문자분 계셨는데요. 네. 혹시 졸업 예정자가 아닌 재학생이 정글에 신청할 경우에 마지막 주차 관련된 일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정글에서 진행한 활동이 포트폴리오로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약간 마지막 주차가 졸업 시점과 혹시 연결돼 있어서 그러실까요? 아니요. 마지막 졸업 정글 마지막 주차 일정에 취업 관련한 취업서 작성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네네. 만약 재학생이라서 취업 서류를 작성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주차의 활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참여하지 않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는 이제 재학생이더라도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저희 정글러들 중에 이제 좀 학업을 끝까지 이어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 기간에 실제 이력서를 제출해서 저희 비전에 동의하시는 협력사들이 저희한테 협력사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파트너스로. 그래서 꼭 학업을 완벽하게 마치지 않더라도 각 회사마다 그런 니즈가 충족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역량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면 지원해서 회사가 판단해서 그렇게 입사도 가능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진행할지 말지는 이제 그 지원자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실제 진행은 해도 무방합니다. 네, 그럼 정글에서의 활동이 대외적으로 포트폴리오로서 사용될 수도 있나요? 네, 물론 정글이라는 곳이 뭘 하고 있는 곳인지 이해를 못하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이제 정글이 무엇인지 본인이 이력서에 쓰고 그리고 아까 말한 프로젝트 동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해서 이제 본인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설득이 된다면 이제 포트폴리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협력사들은 정글의 커리큘럼이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어떤 걸 했는지를 포트폴리오화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그 과정의 여러분들의 그 노력을 테스트해보고 충분하다면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뽑을 수 있겠죠. 협력사에서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냥 회사의 정책인 것 같고 정글을 잘 모르시는 곳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설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쪽에 질문 있으십니다. 네, 질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전 학습을 어떤 게 하면 좋을까인데요. 저는 비전공자이고 코딩 경험이 있지만 컴퓨터 공학 지식은 없는 상태라서 그 3개월간의 기초 지식 커리큘럼을 따라가려면 어떤 사전 학습이 있는 게 좋을까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입학 전형에 입학 시험에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는 하루 동안 진행되는 입학 시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일주일이라고 하셔서 웹 개발에 관해서 뭔가 좀 더 프로젝트가 커진 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시간을 많이 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주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지난 기수까지는 지원서를 받고 지원서가 받은 시점부터 학습을 할 수 있는 2주의 기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가 되는 맨 마지막 날 입학 시험을 쳤습니다. 그 딱 하루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딱 저희가 요구한 어떤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걸 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지원을 하시는 그 순간부터 입학 시험 준비 자료가 개방이 됩니다. 사실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개방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주 학습을 제일 빠르게 한다면 이 지원하자마자 혹은 개방되기 전에도 그러니까 그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걸 학습을 2주 동안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입학 시험을 바로 치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또 입학 시험 문제가 또 나갑니다. 그러면 입학 시험을 첫날에 내가 완벽하게 공부해서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첫날에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내셔도 되고요. 입학 시험 문제는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면 안 되겠죠. 단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기회를 드리고자 저희가 좀 일정을 좀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만 딱 드리니까 저희한테 오고 싶은 분이 많이 있는데 의지는 높지만 그 딱 하루 만에 자기 실력이나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입학시험 기간을 일주일로 늘리고 대신 중간에 사전 배부해서 학습하는 그 기간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원의 편의성,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편의성 그런 걸 저희가 좀 고려해서 일정을 조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에 뭐 공부해야 될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만약 입학시험 준비 자료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내용들은 웹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파이썬으로 백엔드를 만들 수 있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DB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본인이 2주 동안 혹은 이제 입학시험까지 다 치면 풀로 3주죠. 3주 동안 보시고 이해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입학시험을 충실히 작성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트라이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저희는 나머지 5개월의 과정을 잘 따라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저희 정글에 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뭐 3개월 정도 혹은 한 1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오신 다음에 뭐 이건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마케팅을 하시다 3개월 정도 갑자기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케팅을 공부하시다가 이제 오신 분도 있고요. 마케팅을 진짜 업으로 한 30대 중반인 분인데 하고 있으시다가 그만두고 3개월 동안 준비하고 정글에 오신 분도 있는데 이분도 힘겹고 버겁게 따라가긴 했지만 결국 수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취업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취업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례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전공자이시죠? 네, 답변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최근에 취업한 그 비전공자로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 그 이제 들어와서 공부할 때 뭐 C 언어를 좀 위주로 사용을 하게 돼서
C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C에서 포인터 같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교육 과정 중에서도 그 알고리즘이 있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해두시면 도움이 충분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 기훈 형님 말씀에 조금 얹자면 그 알고리즘을 풀 때는 저희가 파이썬으로 주로 문제를 푸는 걸 추천하기 때문에, 그리고 입학 시험도 백엔드가 파이썬으로 돼 있어서 파이썬 문법만 조금 보시고 오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쪽에 한 분 계시거든요. 네. 떨리네요. 제가 그 커리큘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커리큘럼을 얼핏 봤을 때 이게 UI, UX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시스템 전체적으로 좀 구성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프론트엔드 쪽부터 백엔드, 서버 개발까지 전반적으로 만약에 학습을 하게 된다면 다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그 커리큘럼에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요번에 들어가는 AI로 진화하기랑 그리고 나만의 무기 갖기라는 맨 마지막 그 4주와 5주죠. 이 9주 그리고 처음에 입수하면 2박 3일 거의 3박 4일 정도인데 실제로 체감상 2박 3일 정도 되는데, 요때 말고는 사실 그 웹 서비스를 실제 개발한다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집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5주에 걸쳐서 파이썬과 그리고 C 언어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 그리고 시스템 프로그래밍, 그리고 운영 체제를 개발하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프론트엔드나 백엔드를 사실은 공부하기 위해서도 사실 그런 능력들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져놓으면 프론트나 백엔드를 공부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 AI로 대체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공부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프론트 같은 경우에 요즘 피그마 같은 걸로 만든 다음에 MCP로 연결해서 클로드나 커서에서 MCP로 연결해서 만들어줘 이러면 코드를 리액트로 잘 뽑아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더 대체되기 쉬운 거고요. 또 백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드의 익스프레스나 네스트.js 혹은 스프링으로 백엔드에 CRUD 같은 코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코드들도 사실은 AI가 굉장히 잘 뽑아주거든요. 그러면 사실 백엔드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공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이 대체해 줄 수 없는 그런 기본에 훨씬 더 집중하거나 혹은 더 잘 쓰기 위해서 기본을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쪽에 질문 있으십니다. 네, 맨 앞줄. 그 마지막 5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결과물에 대한 정확한 기준 같은 것이 있을까요? 그것을 만약에 정글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을 과정을 학습하는데 하나의 지표로 삼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요건 윤석 코치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코치진이 판단했을 때 5명이나 6명으로 구성된 팀이 5주 동안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분량이냐, 그 정도의 기술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자유 주제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데, 그걸 갖고 왔을 때 이제 코치진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겠죠. 만일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양이 좀 부족하다, 기술적으로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면 조언도 해주고, 네, 얘기를 많이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교육생들도 남원부 들어가기 전까지 잘 몰라요. 들어간 다음에 많은 피드백을 받고 이제 그때 많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에 대해서 교육생분들 중에 한번 윤호님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질문에 대해 의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혹시 질문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기능은 넣어라 또는 이런 사항들 중에서 무엇 하나는 만족해야 된다. 이런 식의 기준이 있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팀에 성취하려고 하는 그 목표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당연히 좋기는 하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그 완벽해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들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치님들이 항상 도와주시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정글 환경이 정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다른 일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안 될 것 같다 싶어도 그래도 결국에는 뭔가 추천해 주신 거에 한해서는 저희가 웬만하면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만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진행되는 도중에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오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일 코치진들이 아주 많이 많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충분하지 않다. 어쨌든 코치분들이 다 연차가 좀 있으시잖아요. 있다 보니까 시니어 코치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온 결과물이 뭐 앞선 기술들이나 아니면 현재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기엔 좀 애매하다라든지 이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거밖에 못하지라는 생각이 들면 수시로 불러서 많이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자동으로 다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수강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코치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멘토진들도 있거든요. 멘토진도 같이 이제 여러분들 도와줄 거예요. 현업 개발자분들이 다 같이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기술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설계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뭐 AWS나 이런 데서 또 저희 지원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그런 데서 와서 또 여러분들 아키텍처 검증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직접 만드는 건 다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희가 코드를 짜주거나 뭐 직접 뭘 그려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데 제가 옆에서 잘 조언을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이 제가 말씀드릴 게 조금 더 있어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중간에 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여기 같이 아마 얘기하고 싶어 했던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은 팀이었거든요. 그때 해주셨던 내용들이 뭐냐면은 동석 코치님이나 윤성 코치님이 해주셨던 게 저희 생각이 전부 다 다르니까 그거를 하나로 종합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같은 목표를 저희가 문서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어려워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율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진짜 끊임없이 계속 투자를 해주시고 막 저희가 저녁 10시인데도 동석 코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주제가 조금 마음에 드셨었나 봐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희 팀만 따로 컨설팅 해주시고 해주셨습니다. 저희 반 담당도 아니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계속 도와주실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첨언을 좀 하면은 저희를 도와주시는 협력사 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그 앞에서 영상 보셨죠? 거기에 나오시는 CTO 그리고 팀장님, 실장님 이런 분들이 사실은 멘토로 원격으로 참여하십니다. 팀마다 한 분씩 할당이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용적으로 볼 때 그리고 실제 서비스를 낼 때의 관점에서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용자 경험 혹은 기술적, 성능적인 부분이 보일 때도 피드백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고요. 단 그걸 수용해서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건 아까 윤성 코치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역량에 달린 거고 여러분의 선택의 몫인 것이죠. 네. 네, 또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뒤쪽에 두 분 있으신데요. 네, 뒤쪽 먼저.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커리큘럼 관련한 거고 하나는 학습 방법에 관련한 겁니다. 커리큘럼은 앞서서 설명 주신 게 이번에 커리큘럼을 바꾸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AI 부분이 추가가 된 건데 그러려면 지금 이 빡센 교육 커리큘럼에서 어떤 한 가지를 포기해야지 그 커리큘럼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있었던 커리큘럼이 뭔지 그리고 그 어떤 트레이드 오프에 인해서 이 AI 이 과정이 들어왔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크래프톤 정글의 교육 방향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습해 주신 그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어떤 학습에서 그런 실력이나 어떤 컴퓨팅 사고가 점프업이 됐는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크래프톤 정글과 함께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함께하지 못한다거나 어떤 개인 사유에서 혼자 공부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 크래프톤 정글의 그 학습 방식을 어떻게 배울 수 있다면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치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어디가 빠지고 어디가 추가되는지 그 말씀하신 거죠. 네. 사실은 빠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알고리즘 주착에서 좀 하나 빠졌고요. 그리고 CS에서 또 한 주 빠졌고, 그 다음에 저쪽에 핀토스에서 또 한 주 빠져가지고 그걸로 이제 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주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기존에 우리 기술을 운영하다 보면 한 달씩 어떤 때는 더 많아지기도 하고 또 적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레슨 앤 런을 이제 계속 운영하면서 해왔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각각의 주체에서 그렇게 3주를 확보해가지고 이번에 AI 과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뺀 부분도 있고요. 전체 원래 21주였거든요. 21주였는데 22주로 늘리면서 한 주가 또 확보됐고, 그래서 그런 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했고요. 사실은 이걸 5개월에서 6개월 과정으로 늘리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이게 저희 과정에 졸업생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재학생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 사실 하실 때 좀 그 질문이었으면 답변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학사 일정 때문에 중간에 공백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5개월의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 좀 맞추려고 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빼고 넣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수료생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 뭐 정글에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하지 못했을 때 그 공부법을 여쭤보신 거잖아요. 추천하는 공부법을. 맞나요? 궁극적으로 그런 도움도 될 수 있는데, 뭐 저는 크래프톤 정글 안에서 과정에서 어떻게 가장 점프업을 많이 해. 저는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저는 핀토스라는 그 운영 체제를 한번 구현해보는 그 커리큘럼이 가장 정글의 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장 도움이 많이 됐었고,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일단 핀토스를 하면서 아까 현수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3만 줄 정도의 코드를 다까지는 아니어도 일부분은 다 봐야 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내가 어떤 게 궁금하고 내가 어떤 게 부족하다가 눈에 보이잖아요. 저 자신이 알게 되면 그걸 계속 파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다 그 안에서 동작하고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딥다이브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딥다이브를 많이 하고 나서 또 다 지나고 보니 핀토스가 가장 스킬업이 많이 되었던 커리큘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성장이 많이 됐다고 느꼈던 부분은 뭐 주차를 따로 나누지는 않을게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핀토스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그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매 주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과제로 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해당하는 그 챕터 부분을 분명히 공부를 팀원들끼리 하게 될 텐데, 그게 뭐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랑 설명을 하면서 토론 형식의 학습을 제일 많이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과정들이랑 알고리즘을 풀면서 뭔가 향상된 코딩 실력들이 이제 합쳐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핀토스 과정에서 텅 터지게 되고, 그다음에 핀토스 과정을 하다 보면은 사실 안 하던 부분이 생긴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버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좀 뭔가 더 많이 알게 됐고, 그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컴퓨터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로그로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점들이 일단은 합쳐져 가지고 그냥 전체적인 과정이 전부 다 저한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뭔가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이 많은 편이라서 한 마디만 더 하자면은, AI는 좀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핀토스 때.
제가 그러다가 진도가 많이 늦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배운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적 사고력이 가장 올라갔던 주차는 핀토스 주차라고 생각을 하고 취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건 첫 번째 주차부터 4주차인 알고리즘, 그 다음에 남한무 주차로 그 좀 자기소개 쓰고 하긴 했는데 컴퓨터적 사고력인 입장에선 핀토스가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 콜을 직접 구현하면서 막 밤도 새고 동료들이랑 얘기도 하면서 그 몰랐던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배우니까 엄청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컴퓨터 사고력이 확장이 되니까 그 남한무에 가서도 별로 무서울 게 없었거든요. 이거 쓰자 하면은 기술 한번 보고 안 되겠는데 해도 해보면 돼요. 근데 그래가지고 되게 핀토스 때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다들 이제 점프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왜 점프업이 됐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크래프톤 정글에 못 들어오게 되더라도 혼자서 공부를 하게 되실 텐데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그때는 뭔가 왜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뭐 토론을 할 때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왜?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좀 답에 가장 가깝게 도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AI도 잘 돼 있으니까 혼자서 공부할 때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AI랑 얘기를 해보면서 자기가 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 나가면 점프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영님하고 비슷하게 저는 전공자 출신인데 사실 컴퓨터 시스템을 살짝 그 강의 때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교수님의 이제 약간 일방적인 이제 소통이니까 그래서 그냥 중요한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이제 직접 핀토스를 구현하고 그리고 팀원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구나, 이게 스레드를 왜 쓰는 거구나, 멀티 스레드를 어떻게 스레드 스케줄링이나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구현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 왜 이 방식을 쓰는지 같은 거를 이제 저희가 실제로 그 구현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걸 전 개인적으로 거기서 스텝업이 많이 됐어요. 약간 동기부여가 좀 많이 돼서 사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 동료들이 다들 밤을 많이 새시니까 전 사실 처음에 정글 들어올 때는 저는 잠이 많아서 사실 별로 그 밤을 쓴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다들 이제 열심히 하시니까 저도 이제 나도 같이 이제 옆에 노력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같이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식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자면 괜찮겠습니까? 처음에 정글에 들어가서 2박 3일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코치님들이 TIL이라고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라. 이제 기록을 많이 하라고 하세요. 근데 그걸 굉장히 추천하는 게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리마인드 되면 기억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정글을 수료하고 나서라도 자기소개서를 쓴다던가 그런 취업 준비 활동을 할 때도 그걸 다시 보면서 뭐 했던지 리마인드가 되니까 혹시나 정글에 못 들어오시더라도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블로그나 아니면 혼자 노션에 정리해도 좋으니까 남한테 설명해 준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적어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네, 다들 뿌듯해하시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정해진 시간을 조금 오버했는데 그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뒤쪽에 질문 한 분 있으셨고요. 네, 아까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뒤쪽, 앞쪽에 한 분 계시고 그 하시기 전에 온라인으로 들어온 거 하나만 하고 하겠습니다. 네. 네, 코치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질문입니다. 네, 현재 데이터 분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게임 테크랩을 가고자 하는데요. 이 경우 소프트웨어 AI 랩을 사전 커리큘럼으로 생각해도 무방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단히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니까 데이터 애널리스트 보통 파이썬으로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데이터 분석 쪽에서는 사실은 알고리즘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알고리즘을 그냥 호출하는 그런 식의 업무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은 논리적으로 알고리즘을 구사하는 그런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실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테크랩에 가시면은 사실은 게임을 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많이 공부하시거든요. 그러려면 더욱더 컴퓨터 과학에 대한 기본 이해 그리고 수학적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함량이 돼 있으셔야지 테크랩에 가셔서도 좀 잘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크랩이 맞았죠? 네. 네, 그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두 번째 줄에 질문 있으셨는데요. 네. 네. 클로드 같은 AI를 쓰게 되면 이제 저희 교육생들 수준에서는 사실 이해가 없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치고는 있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반복된다고 해서 내가 성장하지 않고 그냥 내가 뭐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사실 그렇다고 해서 AI를 안 쓰자기에는 사실 단순 반복 같은 것분들에 대해서는 생산성 차이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럼 교육생들한테 무조건 AI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 또 쓴다고 하면 거기에 약간 이해를 못하고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혹시 교육과정 중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주차별로 또 커리큘럼별로 매우 상세하게 AI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매 주차마다 헷갈리지 않으시게 이걸 할 때는 쓰세요, 이걸 할 때는 쓰지 마세요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냥 저희가 구두로 설명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매 주차마다 수강생들에게 이 부분은 해라, 이 부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도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이제 빠르게 배우는 사람이 요즘 AI 시대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크래프톤에서 생각하시는 빠르게 배우는 사람이 어떤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가지고 궁금합니다. 빠르게 배우려면 사실은 저는 이제 자꾸 기본기로 돌아가긴 하는데요. 저희 아들이 이제 좀 비싼 레고를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컸는데요. 과거에 어릴 때 막 설계도를 보고 엄청 한 며칠 밤을 새워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품을 사기는 좀 힘들어서 중국산을 사서 이제 며칠 동안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가지고 놀다가 부셨습니다. 레고 부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거의 비슷해요. 몇 가지 블럭으로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부시고 나니까 설명서를 다시 따라보고 만들지 않으면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AI를 쓰시면은 설명서를 보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 그 친구가 없이도 내가 그 작은 블럭들을 가지고 그런 멋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만약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부품들은 동일합니다.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더 크고 멋진 일을 해낼 수 있는데 지금은 아까 질문하셨을 때 저는 그런 경향성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AI 의존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AI를 이끌어가는 게 맞지 AI한테 의존되는 거는 AI 의존적인 사고가 필요한 분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체화하는 경우에는 내부적인 논리나 그런 것들은 필요 없이 빨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게 좋으니까요. 옛날에는 그걸 한 2주나 한 달쯤 걸려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몇 시간에서 하루 이틀로 줄었으니까요. 그런 건 생산성이 10배씩 일어나는 분야니까 그런 걸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 단단하고 대규모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뭔가 핵심적인 남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은 사실은 AI가 잘해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AI의 의존적인 사고가 아니라 AI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게 위해서는 오히려 더 기본에 충실하는 게 좋은 공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를 잘 정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기는 제가 볼 때는 알아두면 절대 미래에 누구보다도 더 강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쓰다 보면은 그냥 비판보다는 사실 얘가 통제가 안 된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통제를 잘해주면 비판할 필요 없이 그 통제 안에서 작동한다는 경험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교육과정에서 그런 A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도 교육과정에 들어있을까요?
저희가 프롬프트를 쓰는 과정을 저희가 가이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롬프트를 저희가 다 도출된 거는 수만 라인짜리 프롬프트도 사실 검색해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검색해보시면 되고 저희는 이런 기본기를 각 단계별로 잘 할 때 방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프롬프팅이나 가이드라인을 드릴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말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시험 네, 짧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볼 때 혹시 시험이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궁금합니다. 네, 입학 시험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하시고부터 웹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어떤 학습 자료가 배부가 되고요. 그리고 입학 시험 문제는 저희가 그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웹 서비스입니다. 그 입학 시험 준비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웹 서비스인데요. 그걸 이제 일주일 동안 만들어 보시면 되고, 보자마자 충분히 공부가 잘 됐다라면 그날 첫날에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족하다면 계속 메꿔서 일주일이 되는 시점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추가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로비에 이 코치님들하고 수료생분들께서 앉아 있는 부스가 있습니다. 네, 그쪽에 가셔서 또 못다한 질문들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정글 홈페이지나 이메일 통해서도 문의 주시면 되니까요.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